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 컨트리뷰터 도전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3기 스터디 매니저를 맡고 있는 장태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오픈스택 컨트리뷰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오픈스택 컨트리뷰션을 위해서 어떤 계정들을 가입하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봅니다. 또한 오픈스택 프로젝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과 멘티를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개발자이신 경우, 테스트이신 경우, 그 다음에 보안 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경우, 그다음 문서팀이나 문서 분야 쪽에 기여하시고 싶은 경우, 또한 UX 같은 곳에 관심이 좀 있으신 디자이너,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주로 활동하시는 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오픈스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개발자이신 경우와 문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경우, 그다음 문서 쪽에서 기여하시고 싶으신 경우, 그다음에 번역에 관심 있으신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스택 업스트림 트레이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한국에서도 열린 오픈스택 업스트림 트레이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일단 오픈스택 업스트림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스택 개발자를 위해서 아니면 오픈스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스택 프로젝트 테크니컬 툴이나 소셜 인터랙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스택이라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되는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오픈스택 프로젝트 내에서 하나의 버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업스트림 그 소스 저장소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렵다면은 뭐 굳이 실제적으로 기능상의 버그가 아니라 뭐 다른 버그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름에 열리는 오픈스택 서밋 행사 이전에 열리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일단 제가 클라우드 운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픈스택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주로 오픈스택 문서를 읽으시겠죠. 그래서 오픈스택 문서를 읽었는데 수정할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시면 Git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서 내용에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버그 리포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에 굉장히 다양한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요. 오퍼레이터스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또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셔도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유저 서베이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베이를 통해서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자이신 경우에는요. 오픈스택 개발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프로젝트 팀 가이드와 인프라 매뉴얼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읽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게릿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그 게릿 리뷰를 통해서 이 오픈 소스가 어떻게 커밋이 되고 나중에 반영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패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런치패드에 접속을 해서 블루프린트 기능과 버그 관리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런치패드는 그 우분투를 개발한 캐노니컬사에서 먼저 나온 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분투는 현재 이 런치패드를 이용해서 모든 번역이나 버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픈스택에 기여하는 개발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리뷰터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라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게리 리뷰 시스템을 할 때 같이 이제 동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드 리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는 그 오퍼레이터 메일링 리스트였는데 여기는 개발자용 메일링 리스트를 또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마 좀 옛날에, 그러니까 좀 현재같이 이런 메신저가 발달하기 전에 IRC라는 것을 이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 IRC에서 오픈스택 하이픈 dev라는 채널에 접속을 하시면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요. 오픈스택 매뉴얼즈 혹은 아니면은 뭐 노바, 뭐 신더 이런 각 개별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에 전부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치패드의 그 버그 기능을 통해서 문서의 버그를 리포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각 프로젝트의 문서를 좀 읽어보셔야겠죠. 각 프로젝트의 문서를 읽어보고 실제로 또 해보시면서 오픈스택 문서 쪽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번역인데요. 오픈스택 문서를 번역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요. 먼저 이 국제화팀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약 22개국의 현재 로컬라이제이션 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모든 한글이 다 이 우리 한국 팀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위한 문서는요. 또 현재 보시고 계신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한국어 번역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나타라는 번역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그 우분투에서 쓰는 런치패드 그 번역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조금 그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번역하기 편한 자나타라는 번역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요. 들어오시면 손쉽게 '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역에는 또 번역자와 리뷰어 두 파트가 존재를 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픈스택의 모든 버전의 한글화가 이러한 그 컨트리뷰터들의 번역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각 파트별 기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요. 일단은 그 개발과 그다음 번역에 대한 그 기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오픈스택을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기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픈스택 테스트를 위한 링스 VM은 한 개를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openstack.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운데이션 멤버와 커뮤니티 멤버 두 가지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운데이션 멤버로 가입을 하셔야 저희가 정상적인 그 기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멤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약간 권한이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운데이션 멤버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런치패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런치패드 닷넷은 우분투 원이라는 계정으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분투 원 계정에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review.openstack.org라는 사이트 이게 바로 그 게릿 코드 리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런치패드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에 유저네임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컨트리뷰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SSH 공개 키를 이제 생성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나타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GitHub 아이디는 없어도 되지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컨트리뷰션이 깃허브에 보이도록 하고 싶다면 웬만하면은 다 아이디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게릿 유저네임과 이제 이메일을 동일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픈스택에 기여하기 위한 이제 계정 가입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요. 아까 그 openstack.org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Sign up for Foundation Membership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멤버십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멤버가 아닌 파운데이션 멤버로 체크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컨트리뷰션의 모든 부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아까 뭐 게릿이나 아니면은 뭐 런치패드나 요런 거는 개발 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타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자나타 아이디를 생성하는 곳으로 넘어와서요. 먼저 로그인을 누르시고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파일이 그 대시보드에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파일이 대시보드에 나타나면 랭귀지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랭귀지스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코리안을 선택을 합니다. 코리안을 입력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사우스 코리아에 그 기여하고 계신 분의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현재 Leave Tea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Leave Team 대신에 Request Join Team이라고 여러분들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 팀에 합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팀에 합류까지 하셨으면요.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제 각 오픈 스택에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번역하시고 싶은 프로젝트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호라이즌을 검색을 했어요. 이제 호라이즌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럼 또 각종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퀸즈나 아니면 이전에 개발이 끝난 뭐 파이크 오카타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마스터 브랜치를 선택을 해봤고요. 마스터 브랜치에 와서도 또 랭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도큐멘트들을 보면은 이제 각 퍼센티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번역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트랜슬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전이 뭐 바뀌었을 때 오카타에서 파이크로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나타 플랫폼에서 이 부분은 살릴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자동으로 또 살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저희가 번역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알아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을 원하는 프로젝트까지 들어왔으면요. 이제 현재 보시고 계신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이 이제 직접 번역을 하게 되는 창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실 부분은 incomplete와 complete 부분이 있는데 complete는 뭐 당연히 리뷰어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하겠죠. 저희는 이제 incomplete에서 아마 전부 다 untranslated,랑 fuzzy, rejected가 전부 다 체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fuzzy하고 rejected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그 버전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번역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그 항목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번역을 하신 다음에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세이브가 됩니다.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나타에 대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번역에 대한 단어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그 단어에 대해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단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키드 오픈스택.org 위키에 들어오시면 단어집이 있고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역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리뷰어하고요.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번역을 수정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리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나타 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대충 남은 비율에 비례해서 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번역하는데 몇 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fuzzy rejected 체크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fuzzy는 일단 자동적으로 이 자나타에서 번역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구글 번역기나 다른 번역기를 써 보셨겠지만 뭐 사람이 한 것만큼 잘 번역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번역을 하다가 컨트롤 엔터를 해서 저장을 하면 요 fuzzy하고 rejected가 자동으로 같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살표에서 그 파란색 바가 있었어요. 저희 가운데에. 그거는 이미 리뷰를 끝냈거나 아니면은 일반 참여자가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외의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그 뒤에 반드시 번역할 땐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deployment하고 뭐 괄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괄호 앞 뒤를 띄워 주셔야 이 번역에서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 %s 요구 스트링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반드시 번역할 때 똑같이 넣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빌드에서 에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 PO와 이제 POT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이제 번역을 위한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RST는 이제 저희가 흔히 GitHub에서 많이 쓰는 그 마크다운 형식의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A18 PO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번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오픈스택 번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픈스택 컨트리뷰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